동안 어떤 수업 진행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떻게 이어나갈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선화 예고 내신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신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할 건지 뭐 안 해도 좋아한다 거죠. 도세영 네. 네. 아, 예. 어떻게 하셨지? 아니, 영단을 한번 불렀습니다. 겨울방학 수업 진행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앞에 제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느 학원 나가는지, 뭐 어떻게 수업하는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겨울방학 수업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쫙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회를 하려고 오늘 집에서 저 출발해갖고 이렇게 오는데 진짜 좀 희한할 정도로 이렇게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감정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떤 걸 얘기할까라는 그냥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언급을 머릿속으로 좀 정돈, 멘탈 리허설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식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감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하고 북받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18번 수업하는 동안 이런 조금씩 밀면서 이렇게 반을 같이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한 명도 좋은 친구 단 한 명. 쌤 너무 졸려요, 힘들어요 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픽 쓰러지긴 해도 꼿꼿이 앉아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빛을 제가 이렇게 분산해서 주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저를 너무 열심히 주다 보니까 아이를 보다가 몰입해서 얘만 볼까봐 제가 시선을 빨리 분산해서 골고루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쳐다보는 놈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쫄리는 관통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에서 어머니들한테 이런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세보니까 징그럽게 18년 됐더라고요. 대치동 들어온 지가 대학원 마치고. 근데 18년 동안 어머님들한테 진짜 어머님들 아이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정말 어머님들한테 맡겨주신 어머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키우면서 저도 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울컥해요. 애들을 보면. 너무너무. 왜냐면 한 명도 졸지 않고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요. 그리고 너무 건강한 경쟁심. 너무나 건강한 경쟁심으로 막 대답하고 싶어하고 잘해보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은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이기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저는 원래 또 신명이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저 신이 많아가지고 제 자체가 너무 즐겁게 수업을 해요. 저는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강사가 정말 천직이에요. 전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같이 커나가고 키워나가고 알게 하고 배우고 막 아이들이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조금 바뀌는 거 있으면 제가 모르는 건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내용적으로라든지. 그럼 아이들이 또 저한테 뭔가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려주는 거에 뭘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배우면서 너무 또 행복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가지고 만약에 1등급을 못 낸다고 하면 제가 병신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정말 소로씩 6명을 내고 싶어요. 1등급이 6명 됐거든요. 100명당 4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6, 7명 정도가 될 건데 이 안에서 정말 1등급을 다 내면 좋지 않을까,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기대해 봅니다. 솔직히 미쳐야 미친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에 막 미쳐서 막 좋아서 막 미쳐서 막 몰두해 사는 거야. 거기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친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미친년이거든요. 내 수업이 미친년인데 애들한테도 그래요. 니네도 미친년이 되라고. 그래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에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네, 너무너무 이쁩니다. 정말 완벽하려는 노력에 대한 설명을 어제 좀 했었어요. 그죠? 완벽하려는 노력. 지금 저희 부원장이 요정이에요. 별명이 요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나가서 요정이라고 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나한테 요정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건데, 부원장님이
아이를 엄청 잘 키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대치동을 한가운데 그죠? 이렇게 실장님 하고 계시겠죠? 어제 애들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서울대 의대입니다.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고요. 또 강남 바닥에서 지역 균등으로 1등 1.0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갔고 제가 성적표를 맨날 봐요. 저 밖에서 언니 동생 하는데 진짜 한 7, 8년 저랑 같이 선발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서울대 의대에서도 1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명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요. 교수님이 보자 그래요. A뿔 중에서도 얘가 1등이니까 어떤 놈인지 보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서울대 의대 다니는 부원장 얘기를 왜 하느냐. 애들한테도 갑자기 얘기 꺼낸 거는 그러면 니네는 의대 갈 건 아닙니까? 그럼 니네는 서울대 의대를 가면 되지 않겠냐. 그치?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우리랑 어나더 레벨, 다른 레벨에 있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 완벽하려는 노력,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옆에서 보니까 저렇게 한다면 서울대 의대를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옆에서 제가 보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봤어요. 근데 이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서도 1등이면 정점을 찍는 거잖아요. 아, 이럴 수밖에 없겠다. 근데 니네 그렇게 열심히 한 거 해봤니? 어제 좀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막 너무 크고 싶고 완벽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잘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진행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뭐 다른 어머님들도 제 수업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문법은 개념 다지기를 하죠. 어디서나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개념 다지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자부하는데 개념 다지기, 그냥 어떤 한 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줄거리를 잡아줄 때 아무도 연필 못 들게 해요. 연필 절대 못 들게 하고 그리고 저 혼자 자분자분 천천히 판서를 해요. 그러면서 개념이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요. 완전히 그려지게 똑같죠. 그렇게 해서 딱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몸통을 그리고 몸통에서 브랜치 가지를 그리고 가지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작은 잔가지 트위그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특정 강을 떠올렸을 때 기본적인 큰 틀이 생각이 나고 그 큰 틀에서 쪼개지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더 쪼개져서 빈출되는 포인트 가장 까다로운 포인트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쭉 그려질 수 있게 그렇게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잡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숙지가 다 됐다 싶으면 그때 연필을 들고 필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나요? 여기 있어야지. 여기 필기 적기 바빠가지고 이거 다 써놓으면 뭐하냐.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서 필기를 칠판에 있는 거를 어떤 베낀다 따라간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칠판을 보지 않고 내가 썼는데 칠판하고 맞는지 하는 느낌, 내 걸로 가져온 다음에 내재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딱 내가 써보니까 선생님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똑같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필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동사 챕터가 끝났거든요. 저는 자부하는데 제 수업을 성의껏 들었다면 준동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너무 멋지게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사가 끝나고 동사적 성격을 가진 준동사 챕터로 넘어와서 동사하고 준동사가 어떻게 다른 거며 준동사가 다른 기능을 하지만 어떤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준동사 3개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큰 그림이 그려지고 큰 그림 내에서 쪼개지는 가지로 이어나가다가 빈출 포인트를 잡아주면 아이들이 특정한 부분, 나 요것만 좀 모르겠네?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큰 그림이 없는 애들 있죠. 기본적인 걸 아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뭐 들은 것 같아. 그래서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죠.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어느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지. 이걸 모르면 저것도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럴 수가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어느 가지에서 뻗어나간 작은 가지 하나가 막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고요.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응용하는 문제로 가는데 사실 랭크 77이라고 교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책을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풀리고 있는데 서술형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쫓아오길래 그냥 응용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서술형 교재까지 넘어가서 서술형 풀리고 있는 거예요. 랭크 77이라는 영작 교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휘로 갈까요? 어휘는 다이어, 유의어, 파생어 설명을 하고요. 돌발 퀴즈. 어머니들 다 문자 한 번씩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그죠? 어느 날 이런 단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딱 열심히 듣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딱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찍는 게 욕을 했어.
씨발 강의 끝나고 니네 책 다 덮으라고 한 다음에 임현지 가서 시험 본다. 좀 전에 들은 거 못 쓰면 죽어. 딱 이랬더니 그때 다 고쳐서 딱 땡겼더니 그때 열심히 듣는 거야. 그리고 정말 돌발 퀴즈 봤어요. 제가 설명한 거 내에서 돌발 퀴즈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 돌발 퀴즈 본 다음에 본인 책 펴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필기가 안 돼 있는 놈은 채점을 못하는 거죠. 쓸 수도 없지만 채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설명할 때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필기를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간간히 제가 돌발 퀴즈를 봅니다. 돌발 퀴즈를 또 하나하나 찍어서 어머니들한테 조교들한테 보내드리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10개에서 한 보통 많게는 한 17, 8개 정도까지 돌발 퀴즈를 보면 제가 못 쓴 놈들은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필기할 때 죄송해요 이런 거 쓰라고 사랑해라고 쓰라고 안 돼요. 그죠? 처음에 안 들었으니까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해라고 쓰라고. 어쨌든 어휘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어휘 설명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저도 지금 17년, 8년 넘어가면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어휘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어휘는 지가 배우면 되는데 왜 어휘를 굳이 설명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단기간에 많은 어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영어, 한글, 영어 이렇게 외워놨어도 그래도 독해로 연결할 때 그 단어가 독해에서 녹아내려서 읽어지는 걸로까지 가야지 사실 진정한 단어 암기인 거잖아요. 단어 테스트 통과하는 게 단어 암기가 아니잖아요. 독해를 할 때 그 단어의 뜻이 생각나야 되고 독해로 연결돼야지 그게 진정한 단어인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많은 글을 빨리빨리 지금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은 제 입장에서 이 단어는 독해 지문 내에서 이런저런 소재와 함께 이런 식으로 관련돼서 많이 나와. 어떤 전치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쌓아놓은 노하우를 빨리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내 단어 설명을 합니다. 절대 단어집 갖고 혼자 공부해서는 가져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휘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돌발 퀴즈를 보는 겁니다. 제가 단어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독해에서 제가 설명했던 단어가 나왔어요. 한 2주 전에 단어를 설명했어. 근데 독해에 그 단어가 나왔어. 그런데 이 단어를 애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화를 냈는지 진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저녁에 몸이 쳤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건 괜찮아요. 제가 안 가르쳤으면. 근데 제가 강조했던 거를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 복습은 다시 한번 시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막혔던 단어가 out입니다. out. out이라는 단어를 하나 할까요? out은 이거 필요하다 싶어요. 오셨어요. out은 뜻이 세 개입니다. get out, 나가라는 뜻이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가 있어요. 끝까지가. 그죠? 수업 시간에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고 지금 제가 아웃을 설명하겠습니다. 애들이 이걸 엄청 혼났었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 걔랑 나가 이런 뜻이 첫 번째 있고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Hear me out. 내 얘기 좀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한 마리가 죽으면 다이예요. 근데 공룡 같은 것들 멸종 있잖아요. 다이 아웃 하면 멸종입니다. 끝까지 다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팔리면 솔드죠. 다 팔리면 솔드 아웃이죠. 그래서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아웃이. 그 다음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세 번째가 접통입니다. 앞에 프리픽스, 앞에 붙는 거죠. 앞에 붙는데 앞에 붙는데 얘가 요상해요. 너무너무 재밌는 놈이에요. 왜 재밌냐면 얘가 갑자기 비교급 역할을 해줘요. 보다 더라는 뜻이 있어요. outdo 하면 do에다 out을 붙이면 더 잘해. outperform 하면 성과가 더 좋아. outnumber 하면 숫자가 더 많아. outweigh 하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 A가 B보다 무게가 더 나가. 그 얘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무게가 더 나가라는 건 진짜 물리적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겠죠. more important tha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걸 나타낼 수가 있죠. outscore, outrank, outgrow, outlive 이렇게 해가지고 이 out을 설명하면서 제가 단어를 한 10몇 개를 쭉 나열해가지고 정말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는데 단어집에 나와 있었던 단어는 outlive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오래 살다죠. 그죠? 더 오래 살다는 뜻이었는데 독해 지문에서 독해 지문이 아니라 선지 3번에서 outperform이 나왔는데 애들이 outperform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out 세 개를 다시 얘기해봐. 밖으로 죽을래? 밖으로는 나한테 썩 듣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out을 밖으로를 모르는 놈이 어딨어? 이것들이 다시 찾아. 엄청 알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거 설명을 해요. 혼자서 이렇게 아웃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어휘집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도 저한테 아웃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틀리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웃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퀴즈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독해는요 다 필요 없어요. 고민입니다. 독해는 고민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독해는 고민해요. 자기가 1번, 2번 문법과 어휘에서 배웠던 걸 정말 녹여내는 결정판이 독해입니다. 독해가 안 되는 애는 문법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휘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무조건 독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문법과 어휘가 독해를 할 때 실제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문법은 문법대로. 단어는 외웠는데 독해 읽으면 그 단어 적용도 안 돼.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서 녹아내리는 게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고2 실전 모의고사로 주 2회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가 듣기 18개 됐다면 28개가 독해 지문인데 28개 중에 저희 반 평균이 22개입니다. 22개가 지금 평균이에요. 지금 매번 기록을 하고 있고 반평균 기록하고 있고 아이들 성적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아이 평균도 낼 수 있어요. 저희 지금 곧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개 중에 22개가 평균이죠. 그러면 6개 틀렸다는 얘기인데 6개 3점짜리를 틀렸겠죠? 2점짜리보다는 3점짜리 6개 틀리면 18점이죠? 그죠? 그러면 82점이니까 지금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대가리는 아니고 뒤쪽. 악창하면 3등급 돼요. 그 정도 선에 지금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만점은 안 나오더라고요. 만점이랑 안 나와요. 지금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25개에서 6개. 그죠? 정도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처지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다 21.7개가 정확하게 우리가 평균이에요. 제가 평균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때는 한 20점 때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쉬웠을 때는 한 23점까지 올라가고 뭐 이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크게 막 너무 얘는 왜 이렇게 잘하니? 이런 애도 없고 완벽하게 잘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 따라오겠다고 하는 친구도 없어서 그래서 독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사실 문법은 다 못해요. 제 기준으로 다 못해요. 서술형을 완벽히 써낸다는 거가 제 기준입니다. 근데 제 기준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법은 지금 레벨이 딱 중요하지 않은데 독해 같은 경우는 애들이 레벨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요. 영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토플 공부까지 한 친구들 이렇게 인증 점수까지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 미술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냥 보수학원 다니면서 따박따박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그죠? 그닥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격차가 많이 나는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굉장히 독해 레벨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쫓아올 수 있을 만큼 그치? 요 정도 선에서 맞춰서 갈 수 있어서 독해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요. 독해 문제 풀었어요. 채점을 하죠. 채점을 했는데 아씨 맞을 줄 알았는데 틀렸네. 아씨 이번 상품 고민했는데 아이씨 3번이네. 이렇게 하면 사람 답답하잖아. 그럼 어떡하죠? 했었지. 그러면 선지해서 그냥 후딱 봐버리죠. 그러면서 했었지. 후딱 봐버리죠. 답답했으니까. 그래서 나 이번일 줄 알았는데 왜 3번인 거야? 이러면서 봐버리죠. 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병신이 없죠. 왜 병신이 없죠? 내가 풀어놓은 너무 좋은 학습 자료가 그냥 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야 틀렸어. 근데 이번 아니라 3번이야. 여기까지는 확인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요런 거는 날 뭘 해야 되죠? 해석지를 보는 순간 날아갑니다. 그냥 풀어놓은 게 날아가요. 그럼 해석지를 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모르는 단어에 다 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지 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보는 거 괜찮아요. 그 단어를 대입해가면서 다시 내가 해석을 해보는 거지. 단어가 막혀서 해석이 안 됐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어만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봐. 그러고 나면 단어 넣어서 해석이 되니까 역시 3번이 맞네. 이렇게 하면 단어만 넣어서 자기가 한 번 다시 읽어냈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늡니다. 근데 해석지를 봐버렸어. 해석지를 보고 영어를 보면 어떻죠? 해석지대로 영어가 보이지. 바보냐? 이거 봤는데? 여기 보면 바로 보이지? 자기가 생각하는데 바로 보이지? 해석되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였는데 나 실수했네. 지랄 실수는 그 실수니까 실력이 없는 거지? 그거 나중에 줘봐봐. 해석할 수 있는지 못하지? 그지 않나요? 해석지를 보는 타이밍이 그래서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봐. 그래서 고민해서 단어 대입해서 해석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번에서 한 번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나 그때 해석지 봐줘. 해석지를 보는 타이밍 하나로 독해가 느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고3도 그 짓거리래요. 시간 가져가지고 푼 다음에 채점막 하잖아? 하다가 아까 왜 시간 아까워 이러면서 답지 해서 지금 그 부분 지가 해석잘 안 됐던 부분이나 이런 거 막 봐버려. 그럼 영어가 안 늘죠. 다시 한번 고민해야죠. 문장 구조가 까다롭네. 이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해석지를 봐버리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것도 없어요. 해석지에 맞게 영어가 된다고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공부법 혼자서 점검하는 것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아이들이 잘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유기로 쫓아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석입니다.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약점 공부하지 말고 진짜 몸이 기억하는 고민하는 공부 막 답답하잖아. 안 되니까 잘.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결국 막판에 가서 성적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듣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주 1회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닥 문제가 될 만한 적이 없네요. 고3 실전 모의고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기 시간이 좀 아까워서 일주일에 2번 중에 한 번만 일단 듣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틀어가면서 듣고 이렇게 잘 안 하니까 왔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진행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5번인 것 같습니다. 문법, 어휘, 그다음에 이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독해로 연결되는 그런 복합적인 능력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단어, 제가 설명했던 단어들이 그냥 단어 집에서 머무르지 않고 독해의 영역으로 연결된다는 걸 애들이 느껴요. 이거 상호 공부했었잖아? 이런 뜻이었잖아. 디스미스, 묵살하다, 해교하다라는 뜻 말고 해고하다라는 뜻 말고 회전하다라는 뜻 말고 묵살하다,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 지금 무시하다는 뜻으로 나왔잖아. 독해지면서 이렇게 쓰인다고. 항상 제가 설명했던 어휘, 신경 써 설명했던 어휘가 독해 지문에 등장을 할 때 그걸 꼭 연결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는 수업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이어나갈 건데 일단 본격적으로 동사 파트가 끝났고요. 동사 파트라고 하면 당연히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문장 성분 달라지고 완전히야 불완전히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 달라지니까 첫 번째 챕터 그죠? 문장 성분이 어려우시 그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따지는 일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형이 달라지죠? 그죠? 동사형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동사가 관장하는 게 시제죠. 시제 그 다음에 동사를 V로 처리할 것인가 BPP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수동이죠. 수동태 그 다음에 현재를 과거로 과거를 과거 완료로 처리하는 게 법이죠. 가정법 그치? 그 다음에 동사를 도와주는 게 뭐죠? 조동사죠.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동사형입니다. 여기까지 동사 챕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사를 형태 변화시켜서 다른 품사로 쓰는 게 좀 빨리 얘기할게요. 자, 그게 바로 준동사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로 넘어갈 거냐면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이제 문장이 확정되는 거죠. 동사와 준동사를 기준으로 한 문장을 꾸려나가는 걸 했다면 이제 문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확장시켜 주는 것들이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이렇게 되면 막 연결해 나가면서 확장이 되겠죠. 그죠? 그런 영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잘한 품사별 특징과 맨 마지막에 특수부분까지. 특수부분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렇게까지 정돈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칠 수, 1학기 중간고사 내신에 쳐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아이들한테 어제 내신에 대한 얘기, 멘탈이 무너지면 끝나거든요. 내신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 반은 17, 18안장 있는데 이 중에서 6명밖에 1등 못 받아요. 6명까지잖아요. 그죠?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면 하늘이 6명 빼고 다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져요. 어제가 있어요. 여기서 3등급 받으려고 5만원 쓰면 들어요. 자, 2등급 받자고 5만원 쓰면 들어요. 없죠. 다 1등급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서로 경쟁하지 마. 그냥 내가 완벽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몇 명까지 1등급이죠? 몇 점 받아야 되죠? 커트라인이 얼마인가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커트라인 저한테 물어보길래 야 그거 물어보지 마. 1등급은 그냥 만점 받으면 나오는 거야. 만점입니다. 만점입니다. 뭐 좀 들쑥날쑥해요. 그죠? 커트라인 1등급 컷이. 근데 그냥 만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누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완벽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완벽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매사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내신이 요구하는 게 그런데. 그리고 사나이고 같은 경우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시험지 장수가 작아요. 독해형 출제가 아닙니다. 독해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법을 강조하는 요만한 조건들에 맞게 말 그대로
어법과 어휘를 강조하는 그런 식이에요. 아니 뭐 내신 다른 학교들도 물론 그렇긴 해요. 내신이 기본적으로 어법, 어휘 출제 비중이 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8쪽에서 10쪽 정도 됩니다. 많은 학교는 16쪽까지 시험 장수가 되는데 서나여고는 5쪽, 어쩌나 6쪽.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고 정확성을 요하는 수능에 더 반하는 말 그대로 수능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학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연구, 조그만 거 하나도 완벽한 연구 그런 거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강에다가 문법 부교재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더 상승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2강에서 3강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서술형 출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술형 주요 특징만 좀 볼까요? 모든 문제가 어법 포인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쨌든 어법 포인트가 있어. 어법 서술형의 특징은요. 어순배열, 영작, 어법 다고치기 뭐 아무튼 다 어법이에요. 부분 어순배열이 두드러진 특징이긴 하나 답안 작성에 조건이 항상 붙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이해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그 교재로 쓰고 있는 랭크 77이라는 교재를 보시면요. 그러면 맨 마지막 1단계 테스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보통 3단계에서는 항상 조건 영역이에요. 조건을 감안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자문자문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점수 인정되는 문제 다수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작을 했는데 하나 빠뜨렸어, S 하나 빠뜨렸어, 시제 틀렸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일정 갖고 부분 점수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점수 인정 안 해요. 통짜 다 날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문제 안에 A, B, C 뭐 아니면 A 그렇게 해서 배점이 5점이다 아니면 뭐 6점이다 이러면 2.5점짜리 두 개가 A, B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6점이면 A, B, C 해가지고 2점, 2점, 2점 배점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점수 인정을 합니다. 영작에 있어서 부분 점수는 없어요. S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 1점만 값지 아니에요. 6점, 5점, 6점 다 날라갑니다. 그 부분 점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객관식은 수능 유형으로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되는 편이죠. 수능 유형이라고 하면 일치, 주제, 지침 추론, 내용 일치, 불일치, 순서, 요지, 빈칸 추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참 유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고배점 처리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아니 배점이 2.6점부터 3.5점까지 있는데 아니 2.9점짜리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애들 입장에서 더 많이 틀린 문제인데 왜 얘는 2.9점이지? 얘는 3.5점 배점이고 그러니까 그냥 100점 맞추려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막 붙이나 봐. 그래서 왜 이게 꼭 더 어려워서 0.6점을 더 정말 어려워서 0.6점 배점을 더 많이 한 건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 시험 확 어려워버리면 되는데 범위가 아주 많은 학교도 아니고 시험지 점수도 아주 많은 학교도 아니고 독해력이 막 필요한 학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만한 실수 하나로 1, 2등급이 나뉘는 상황에서 이 배점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만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2등급 된 적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당시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점은 1등급이야. 그런데 2.9점 받은 5점이 모르겠습니다. 원장이죠. 2점 원장님도 갑자기 웃기죠? 자, 만점이 1등급이야. 근데 한 개 틀린 아이들 중에 1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고 3등급도 나오고 한 놈은 2.9점을 받아서 2등급인데 어떤 놈은 뭐 3.2점, 3.5점을 받아가지고 3등급이 나와요. 그 0. 몇 점의 애들이 누구나 3등급이 나와요. 근데 만점 받은 놈보다 3등급 받은 얘가 제가 가르쳐본 결과 더 잘하는 애인데 아차 실수야. 아차 실수에 이렇게 됩니다. 3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3이 되니 선생님 이거 다시 봐주세요. 다시 봐주세요. 이러면서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살펴보면 와 이거 3.5점짜리가 더 쉬운 문제고 2.5점짜리가 애들이 틀리만 하다. 배점 처리의 기준이고 그냥 억울할 따름이야. 억울할 따름이야.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변별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서술형을 조건을 좀 까다롭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뭘 하냐면 객관식에서 다 고르기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다 틀린 거 몇 개인지 안 가르쳐줘요. 다 골라. 그 문제를 꼭 내거든요. 보통 하나 아니면 2개 출제하다가 변별이 잘 안 됐다 싶으면 기말고사 같은데 제가 한 4, 5년 차 전에 선호하고 했는데 한 4개, 5개까지 출제가 됐죠. 4개까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고르기 문제. 객관식에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문법 출제 기준수정 넘겨보시면 당연히 문법은 출제가 많이 되는 데다가 선화예고는 일단 학교에서 선정하는 교재 자체가 너무 빡세겠다. 불교재가 독해, EBS 독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거를 갖다가 불교재로 추가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데 선화예고는 해마다 문법책을 불교재로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문법을 내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 선정 자체부터. 그죠? 문법 출제 기준은 서술형이 거의 다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지 아닌데? 근데 보면 약간의 어퍼 포인트들도 들어갔어요. 작성에 있어서. 그 다음 객관식은 2개에서 최대 5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2학년까지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최소 25점에서 정말 많이 출제됐을 때 37점까지 문법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개수가 적고 시험지 양이 작은 경우다. 이 말인 자습니다.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대비가 안 된다. 수능 대비는 따로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수업 진행은 문법 부분은 내신을 위한 대비이지만 독해라든지 어휘 부분은 수능을 위한 대비거든요. 수능에 대한 것들도 착실하게 챙겨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내신 진행 및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쪽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가증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면 실전 모의고사 걷어가서 점수만 쓰는 게 아니라 비껴가면서 이동식기가 그냥 답만 동그란 쳐가지고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진짜 푼 건지 그걸 다 넘겨가면서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싹 걷어가서 숙제를 다 뒤져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본인이 정말 한 건가. 그냥 알아요. 주의야.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친 건지 보여주려고 치고 대충 동그라미 쳐가지고 푸는 척만 해갖고 온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교 줄이서 붙어서 이걸 다 관리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지금 문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내신까지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전화를 많이 거의 안 드려도 원장님께서 항상 저하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작은 하나까지 다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해가지고 매회 이렇게 지금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러시면 지금 전체 상담 한 적 없습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안 했어요. 똑같이 안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 좀 답답하다 아니면은 이런 거 좀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어머니들이 연락처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유료적으로 상담을 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없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